44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 로그 2의 x 그래프와 그 역함수 y gx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인 바로 로그 2x 그래프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2의 x제곱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바로 무슨 축 대칭이다? 바로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함수가 나오면 항상 Y 꼴 X를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Y 꼴 X 대칭이라는 것도 표현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로그 EX 위에 있는 두 점 BD와 곡선 Y 꼴 GX 에 있는 두 점 AC가 서로 바로 무엇과 AB와 CD가 X축에 평행하고 BC는 Y축에 평행할 때 바로 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의 비를 찾아 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좌표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A 좌표죠. 왜냐하면 이 지수함수는 바로 항상 기본형일 때 항상 Y축과 만나는 정점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0,1이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B의 좌표는 바로 A의 좌표와 뭐가 같다? Y좌표가 똑같겠네요. 자, Y좌표가 똑같으면 바로 Y가 1이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B의 X좌표가 2니까 바로 C의 X좌표가 2가 되고 X좌표가 2면 GX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2의 제곱 바로 Y좌표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CD도 X축과 평행하니까 바로 Y좌표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자 대입을 해보면 4는 로그 2의 X가 되니까 X는 2의 4제곱 바로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모든 좌표를 다 구했네요. 그러면 AB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축과 평행하니까 바로 Y좌표의 차가 바로 길이가 되겠죠. 그럼 2에서 0을 빼니까 바로 AB의 길이는 2가 되고요. CD도 마찬가지로 Y좌표가 같으니까 X좌표의 차가 되어서 16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된다? 바로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47번입니다. y 로그 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교점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그런데 여기에 a가 1이니까 밑이 1이니까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정가함수가 되겠죠. 정가함수. 자, 그럴 때 그 교점에 x좌표가 주어졌는데요. 정가함수는 역함수와 반드시 어디에서 만난다? y꼴 x 직선 위에 만날 수가 밖에 없죠. 따라서 그 교점의 x좌표가 1, 2란 말은 바로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바로 1,1과 바로 2,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로그 함수도 1,1, 2,2를 지나고 그 역함수인 지수함수도 1,1, 2,2를 지난다는 거죠. 따라서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은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1은 로그 A의 1이니까 로그 A의 1, 진수가 1이면 0이죠. 따라서 B 값이 1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2니까 2는 로그 A의 2가 되고요. 그리고 B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데 B의 좌표는 우리가 방금 1을 알고 있죠. 따라서 로그 A의 2는 얼마가 돼서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밑과 진수가 같으면 바로 1이 되겠죠. 로그 값은.
따라서 A는 2, B는 1이 되어서 두 수의 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48번입니다. 세수의 대소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그 함수 밑이 오고요. 여기는 25니까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자, 실수는 모든 실수는 로그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로그 5에 자, 앞에 있는 실수비 2는 진수 자리에 지수로 올라가니까 3의 제곱이 되어서 9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모든 실수는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바로 미수 5를 이용하면 바로 5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로그 5의 세제곱이 얼마다? 125가 되어서 진수가 바로 125가 되는 것입니다. 자, C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밑을 5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 밑에도 루트 씌우고 바로 진수에도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따라서 로그 루트 25가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115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이 1보다 크죠? 1보다 큰 증가 함수가 되니까 진수가 크면 전체도 커지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125가 가장 크겠네요. 따라서 B가 1등이고요. 자, 9와 루트 115는요. 9가 루트 81이 되니까, 그죠? 바로 C가 2등이 되고, 바로 A가 바로 3등이 되어서 바로 B가 가장 크고 BCA 순서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CA 순서는 바로 2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49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자 A와 B 그리고 A분의 1의 바로 대소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양수 AB니까 자 A는 0보다 크네요. 그러면 A는 0과 1 사이고 B와 A분의 1은 바로 1보다 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요, 자, 어떻습니까? 밑이 똑같이 A로 똑같죠. 근데 A가 뭐예요? 바로 0과 1 사이니까, 바로 이 지수 함수 형태로 본다면, 밑이 1보다 작은 감소 함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소 함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크면 전체는 작아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죠. 따라서 A와 B를 비교하면 B가 더 크잖아요. B가 더 크니까 전체는 작아져야 되죠.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감소함수는 지수가 크면 전체는 작아진다고 했죠. 그죠? 지수가 작을 때 전체가 커지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니은은 자, 밑이 B와 B로 똑같은데 B는 무엇입니까? B는 1보다 크니까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비교인데 바로 B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바로 뭐다? 증가 함수가 되겠네요. 증가 함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진수가 크면 전체도 커지죠. 그런데 A가 지금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0과 1 사이입니다. 얘가 0과 1 사이면 A와 A 제곱을 비교하면 누가 크나요?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2분의 1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서 더 작아지죠. 따라서 A와 A 제곱은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바로 진수가 크면 더 큰데 A 제곱이 작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도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3번인데요. 3번은 지금 밑이 달라요. 밑이 달라서 바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얘를 또 밑을 A로 바꾸어주는 밑변환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그 값의 이 비를 어떻게 이 대소 관계를 뭐 해버린다. 빼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서 비교하면 더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를 역수를 취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밑변환 공식이 있으니까 상용 로그를 이용한 게 편하겠습니다. 로그 A분의 로그 B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로그 B분의 로그 A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럼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통분을 하면 자 미처 분모는 뭐가 됩니까? 로그 A와 로그 B를 곱하면 되고요. 로그 A와 로그 B를 곱하면 되고 자 분자는 바로 로그 B의 전체 제곱에서 로그 A의 전체 제곱을 빼니까 보입니까? 합차 적어줄 수 있나요? 로그 B 플러스 로그 A 그리고 한 번은 빼주어서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바로 로그 B 전체의 제곱에서 로그 A 전체의 제곱을 빼주니까 바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맞죠? 한 번은 두 수를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이 10이잖아요. 밑이 10이면 바로 이 상용 로고는 각각이 바로 정각 함수가 되는데, 자, 그러면 밑과 진수가 1보다 크거나 밑과 진수가 모두 다 0과 1 사이면 뭐가 된다? 양수고, 다르면 음수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밑이 10이니까 바로 1보다 크니까 바로 1보다 큰 이 로그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의 값을 가지겠죠. 그런데 로그 A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은 10이라서 1보다 큰데 A는 0과 1 사이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음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로그 B가 양이고 로그 A가 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그 B가 양이고 로그 A가 음이죠. 맞나요? 그럼 분모는 무조건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음수가 된데 우리가 분자를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더하거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이 자체는 뭐가 됩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를 여기도 전체가 곱하기니까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에서 무엇을 마이너스를 빼니까 바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B와 로그 A가 누가 더 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로그 B와 로그 A를 생각할 때 여기가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각각에다 로그를 한번 붙여볼까요? 로그, 상용 로그, 로그 10을 붙여보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로그 A는 음수고 로그 B는 양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붙여준다면 여기는 로그 A분의 1이 되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A가 로그 B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이너스 로그 A가 로그 B보다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비교할 때 얘는요. 한쪽으로 이항해 보세요. 이항해 보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무엇보다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더 세밀하게 요 두 식을 가지고 바로 음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붙여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그 값의 또 대소 관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분모는 음수고 분자가 음과 양을 곱하면 전체는 음수가 되죠. 따라서 음수분의 음수니까 바로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두 수를 빼어서 양수란 말은 앞에 부분이 뭐하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정답은 바로 디귿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0번입니다. 자, A와 B는 모두 0과 1 사이에요. 그렇지만 A보다는 B가 크네요. 이럴 때 다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차례대로 나열하려고 했는데 바로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우리, 자, 0은 떼버려 두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밑이 A도 있고 밑이 여기 B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양변에 로그 A를 모두 다 한번 붙여 봅시다. 로그 A를. 자, 그런데 A는 무엇이든 지금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바로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로그를 붙여주는데 바로 밑이 A인 로그를 한번 붙여보면 맞나요? 밑이 A인 로그를 붙여보면 자, 여기에 로그 A를 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A의 B가 되고 여기는 로그 A의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미수 A를 붙여버리면 밑이 0과 1 사이였기 때문에 감소함수 형태를 우리가 로그로 붙여줬으므로 이 로그의 바로 대소관계는 어떻게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아시겠나요? 따라서 로그 A의 1이 바로 얼마이고 0이고 로그 A의 A는 바로 1이 돼서 결론적으로 자 0보다는 크고 로그 AB가 1보다는 작은 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왜 양변에 로그를 붙였죠? 로그 값에 대한 양의 값, 음의 값을 알아봐야 되니까 바로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자,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붙여볼게요. 밑이 B인 로그를 붙여보면 로그 B의 A 로그 B의 B 여기는 로그 B의 1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B는 1보다 작죠.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의 로그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죠? 0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로그 B의 A는 바로 1보다 큰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로그 AB와 로그 BA. 물론 로그 AB가 0과 1 사이니까 그놈의 바로 무엇이 됩니까?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되면 바로 1보다 크다는 것도 바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로그 A의 A분의 B는 우리가 로그 성질에 의하여 로그 A의 B 마이너스 로그 A의 A니까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A니까 1 마이너스 로그 A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 AB는 지금 어떻습니까? 0과 1 사이잖아요. 0과 1 사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에서 1을 빼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0과 1 사이의 값을 1에서 빼버리면 얘는 일단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양수가.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범위를 로그 AB가 0과 1 사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각각의 변에다가 얼마를 빼버리면 바로 1을 빼버려야 되겠죠. 1을 빼버리면 결론적으로 로그 AB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적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작다는 것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로그 AB가 바로 0과 1 사이인데 자, 1 마이너스 로그 AB를 정확하게 알려면 자, 먼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봤자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는 여전히 0이고요.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로그 AB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1보다 작고요. 1 마이너스 로그 AB는 1을 더해줬으니까 0보다 크겠네요.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 AB는 0과 1 사이고 로그 BA는 1보다 크니까 자, 1보다 큰 수인 바로 로그 BA가 가장 큰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로그 AB-1, 즉 로그 A의 A분의 B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1등이고 얘가 얼마가 된다? 4등이 되는데 얘는 둘 다 0과 1 사이의 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1과 0 사이에서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아니면 음수 값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51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네요. 함수, 바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값이 m,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2m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전체의 최대값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3은요. 자, 이 앞부분이 최대가 되면 전체도 y값은 최대가 되겠죠. 앞부분이 최소가 되면 전체도 최소가 되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바로 밑이 5인 1보다 큰 정가 함수니까 진수가 크면 전체도 커지고 진수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지겠죠. 근데 이 진수가 4x 플러스 1의 바로 뭡니까? 기울기가 4인 직선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x값에 큰 값이 들어올수록 전체는 커지고 x값에 작은 값이 들어올수록 전체는 작아지겠죠. 왜? 4x 플러스 1도 정가함수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1에서 6까지입니다. 1에서 6까지일 때 전체는 이 함수 자체가 바로 정가 함수가 되니까 맞죠? 바로 x가 6일 때 최대가 되겠네요. 6을 대입하면 6, 4, 24 플러스 1이 25가 되고 25는 5의 제곱이 되니까 맞죠? 로그 5의 5의 제곱은 2라서 2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암산을 했는데 로그 5에다가 25 마이너스 3이고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바로 2 로그 5에다가 3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2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을 갖게 되고요. 자, 최소값은 x가 1일 때니까 1일 때는 로그 5에 1을 대입하면 5가 되어서 로그 5에다가 3을 빼면 되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의 2배인 마이너스 4와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평행이동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전체 최대값 최소값에는 영향을 주지, 값에는 영향을 주지만 최대 최소를 결정할 때는 바로 이 밑이 오니까 정가함수니까 그죠? 바로 전체가 최대, 진수가 최대면 전체가 최대, 진수가 최소면 전체가 최소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진수가 바로 직선인 바로 y꼴 4x 플러스 1인 기울기가 4인 바로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전체가 커지려면 x도 전체가 클 때 전체가 커져서 진수도 가장 큰 값을 갖고 맞죠? x가 가장 작을 때 직선에서의 y값이 가장 최소를 가지니까 로그 값도 최소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